이슈앤뷰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시장 하락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담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시장이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 네. 최근 계속 올랐는데요. 근데 오른 게 이렇게 체감이 될까요? 지수만 놓고 보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한 요 정도 되면 좀 되는데 기울기가 요렇게 거의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530포인트인데 11월 15일부터 보게 되면은 2,500포인트 전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833포인트인데 11월 15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또 이제 한 810포인트 전후가 또 이제 저는 중심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20포인트 정도 위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수만 놓고 보게 되면은 글쎄요. 개인적으로 이게 상승이 체감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리고 종목은 얘기가 좀 다르겠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원유제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LS 머티리얼즈 네.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와 시장 좋다 재밌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예. 그런 게 아니라면은 내 종목 왜 이렇게 안 가지? 하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언급을 드리는 건데 과연 지수가 갈 것인가, 지수도 산타랠리가 올 것인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 중심으로는 산타랠리가 저는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저는 이게 또 결국에는 공매도 금지 이 이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있다라면은 공매도 금지가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신고가 하는 종목들도 많고 급등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공매도 금지가 있었다라면은 시장이라는 것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고 종목을 올리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야 되겠지만은 지금 공매도 금지 됐잖아요. 그러면 굳이 지수를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이 건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종목들만 잘 골라서 픽을 해서 올리게 되면은 충분히 연말 뭐 기관이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 산타랠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굳이 시장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부터 이제 FOMC가 열리게 되는데 뭐 동결은 뭐 제가 10월 달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언급할 필요가 없고 예.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치 그렇죠. 여기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지난 9월 달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점도표가 2024년도가 4.6에서 5.1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 시장은 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거 좀 내려주게 된다? 그러면은 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점도표가 이거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바뀌면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대형주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기사를 봤는데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소부장을 담당한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일 눈에 띄는 종목이 제주 반도체. 어제 5% 공시, 네, 그죠. 어제 공시를 네. 했고요. 그 전날에 LOT 백큐미 있었고, 네, 그렇죠. 5일에 텔레칩스, 네. 예, 모건 스탠리 계열의 그 자산운용사가 지분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건스리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안 보이는데. 근데 이거를 예. 제가 왜 언급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모건스리를 예를 들게 되면은 굳이 시장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쁘지 않은 시장 구간들 속에서 이슈를 가지고 제주 반도체가 됐던 텔레칩스가 됐던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모건스리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 시장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매도 금지가 있으니까. 네. 종목들 잘 올려대고 명분만 있게 되면은 이거를 타치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 쪽으로 지금 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또 핫하죠? LS 머티리얼즈. 네. 어제 따따 상가고 난 다음에 오늘 또 2%인가요? 또 급등하고 어제 있잖아요. 따따블 후에 오늘 상한가. 따따불 후에 상한가. 예. 그래서 올라가는데 오늘 또 강세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 현상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그런 현상이 지속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따뜻한 산타랠리라 얘기를 하실 거고 예. 그게 없으신 분들은 내 종목 왜 이렇게 안 가지? 라는 그런 지수 왜 이렇지? 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은 네. 전체 시장이 가는 장세는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네네. 매크로 상황에서 그런 이유를 좀 찾아주셨고요. 결국에는 개별 종목 대응만 가능한 장세라고 네네. 보신 건데 종목의 이유, 뭐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종목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남습니다. 이거는
정말 죄송한데 예. 뉴스를 그만큼 많이 보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뉴스를 많이 봐야 한다. 네네. 왜냐하면은 뭐 최근에 이제 예.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타 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 뉴스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픽을 하게 됐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고영 네. HBM 새로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슈라든지 뉴스 검색이 조금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캐치가 돼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최근에 종목들이 쏠림 현상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우리가 뭐 그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이쪽에만 좀 많이 집중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저유가 관련돼 가지고 부각이 됐던 게 뭐가 있냐면은 한진하고 CA통우, 대한통운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이 뜨는 날 저유가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서는 LCC만 주목을 했었지만은 이게 결국에 이제 중국발 해외 그 직구 요 수혜주가 되게 되면서 같이 이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지고 뉴스 검색을 많이 하는 거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고 삼아 샘플 삼아 말씀드린 게 네. 어저께 나왔던 뉴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해상풍력. 해상풍력 어떤 뉴스예요? 이게 어찌 보면 뻔한 뉴스인데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금리 해소, 두 번째는 풍력 시장 확대. 근데 두 번째는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해상풍력 시장 커진다라는 거.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고금리 해소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 확장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뉴스에 대해서 어제 반응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왔다도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거기에 종목을 보니까 CS윈드, SK 머티리얼즈가 있는 SK 오션 플랜트가 있는데 이게 가건 안 가건 중요한 것은 어쨌든 픽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조금 이렇게 조금은 더 부지런해야 종목들을 빨리 보게 되고 같이 동참하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뭐 항상 주시는 게 쉽진 않지만은 더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죠.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 네네. 딱 이제 맞는 장세. 그렇죠. 그런 컨셉의 대응밖에 답이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배터리 한번 네네. 여쭈겠습니다. 이 오늘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요거는 저도 뭐 어제 왜 오르고 오늘 왜 빠지지 오늘 빠지고 그러니까 오늘 빠진 거 이제는 왜 오르지라고 해서 좀 찾아봤는데 예. 이게 그거랑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뭐 엠바고 통해서 뭐 정부에서 이제 뭐 대주 양도세 완화한다 이게 나오게 되면서 네. 결국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요게 어제 아시겠지만은 기재부 장관께서 얘기하셨죠? 없다고?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검토하고 그러니까요. 있지 않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빠진 것이다라고도 볼 수 근데 있는 지금 건가요? 개인들이 2차 전지에 관심이 아직도 너무나 뜨겁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하. 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예. 뉴스와 연결시켜서 종목이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뉴스 검색을 정말 부지런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안 나오면 네. 계속 안 좋을까요? 그 요거는 배터리 핑계고요. 예. 핑계고 어차피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기술적 제가 이 시간을 반등이 통해서 끝났다라고 네. 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8월 달에 예. 안 좋게 말씀드렸고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 그것만 노리고 나오자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끝나버린 거죠. 아 끝났다고 보세요? 네, 왜 끝났다고요. 끝났다고 보세요? 상승이 안 나오잖아요. 간단한 어제도 네. 상승 좋았는데. 추세적인 상승 아 안 나오잖아요. 그래요? 네. 11월부터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흐름 아닌가요? 최저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아니 최저가. 11월 한 달간 그러니까 추세적인 그러면 반등. 네네. 추세적인 반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 보수적인 네네. 관점 알겠습니다. 시세가 그만큼 완전히 그 전 고점을 돌려내거나 네네. 저항대 매물벽을 네. 강력하게 돌파하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반등에 그치는 모습이다라고 진단을 네네. 주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럼 다음 봐야 하는 종목이나 뭐 이슈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 반도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반도체. 것 같은데 오늘 랜드 쪽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요것도 이제 뉴스를 참고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말씀드릴 건데 지금 화면은 이제 이나노 이거 나가게 되는데 뭐 요것도 이제 뉴스가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낸드 시장이 이제 내년에 좀 커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온 디바이스 AI로 내 가지고 스마트폰 출시량이 내년에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AI,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를 포함한 AI의 어떤 서비스 시장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어디 예. 쪽으로 얘기가 나오냐면은 요게 제가 이전에 파도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북미 데이터 센터 어떤 서버 증설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결국 데이터 센터의 60% 70%가 뭐냐면은 서버하고 저장 장치 비중이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44.8%가 이제 SSD입니다. 근데 SSD는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앞에 SSD 컨트롤러가 있고 요 뒤에 이거 안 보이시겠구나. 예. 여기 SSD 컨트롤러 잠시만 이렇게 읽을게요. 좋아요. 요게 이제 SSD를 읽을게요. 그럼 여기 안에 SS 컨트롤하는 게 요게 있어요. 요게 있으면 요 뒤로 병렬식으로 낸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SSD 어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낸드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테크윙의 상승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낸드 쪽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기대했던 종목이 그래서 파도라는 종목이었거든요. 하도. 근데 예. 결국 그런 사태가 발생되고 나니까 상당히 실망감이 컸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어떤 신상을 찾고 싶은데 아직 보이진 않아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테크윙을 예. 픽을 했거든요. 예, 파도는 일단 실적 쇼크로 네네. 지금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입니다. 실적 쇼크하고 신뢰를 잃어버렸죠. 신뢰가 없어졌다. 네, 그것 때문에 한미반도체까지 이제 조금 피해봤잖아요. 근데 파도를 네. 보는 건 아니고 네, 파도 그다음에 보는 건 아니고. 테크윙으로 네.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테크윙이 이제 어쨌든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장을 일단 테크윙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앞으로 낸드 관련돼 가지고 뭐 SSD, 뭐 낸드 관련돼 가지고 파드 같은 새로운 또 신상이 나오게 되면은 예.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꼭 드릴게요. 그건 약속 드릴게요. 잠깐만요. 어렵네요. 어렵죠. 신상은 나중에 이제 네네. 또 찾아주시면 꼭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EUV 쪽과 관련된 기사거든요. 네, 그렇죠. ASML의 본사 방문 이슈. 윤석열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이 같이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반도체 동맹을 좀 약속하는 네네. 액션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완전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강제성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죠? 방향을 보여준 거죠. ESV, 그래서 장 초반에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네네. 이 기사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요거는 이제 그 상징성 측면에서 일단은 이제 종목들과 연결시키기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시간이 결국 이제 걸린다. 결국 이제 파운드리 쪽에 선단 공격적으로 이제 예.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중요한 건 이 삼성전자가 뭐 4나노 쪽 수율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앞으로 뭐 3나노 그리고 2나노 쪽 하게 되면은 결국 수율을 잡을 수 있는 잡아야죠. 부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수율을 잡고 중요한 건 손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손님이 있을 때 아마 이쪽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반도체 분위기 조금 이제 부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상징성.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UV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종목은 뭘까요? 요게 이제 픽이 되는 종목들이 워트, IMP, FST, XN, S테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FNS테크 혹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근데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삼성 쪽으로 CMP 패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예. 결국 이것도 HBM과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BM. 그래서 이게 최근에 급등 나고 난 다음에 소위 예. 말하는 기간 조정 같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FNS테크라는 종목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서 그거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FNS텍. 네, SNS텍 아니고 FNS테크. FNS텍이요. 네, FNS텍. 이름 비슷한 게 많아요. SNS텍이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죠. 예, FNS텍을 FNS테크. 예, 관련 볼만한 토픽으로 네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AI 쪽. AI의 방향이 지금 온 디바이스 AI로 집중이 네네. 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실체가 있는 수혜주는 어떤 게 될까요? 이게 온 디바이스 AI가 결국 이제 AI 기능을 하는 칩이 탑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휴대폰이나 그렇죠.
자동차에 그렇죠. 탑재가 된다.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영역의 확장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 것들이고 예.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AI 반도체를 AI 반도체를 만드는 그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와 연관시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HBM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온디바이스 관련돼가 최근에 뭐 종목이 부각되고 있기 뭐 그것도 테마가 좀 형성돼가지고 종목군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던데 근데 결국 이제 근데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이 스마트 기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두 가지가 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뭐냐면 메모리 용량 확장, 메모리가 메모리에, 더 예. 늘어야 되고. 예, 용량 확장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전력 그 반도체, 그래가지고 전력 조절, 전력 관리 이런 것들이 돼야 저전력 되거든요. 네네. 반도체가 그래서 예. 최근에 반응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 관련되고 KEC. KEC 예, 예. 그거는 전력 반도체. 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LX 세미콘. LX 예. 세미콘. 요거 뭐 디스플레이 쪽이긴 하지만 반도체 쪽도 하기 때문에 예. 한번 전력 반도체 관련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제가 찾아본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뭐 그동안 말씀드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새롭게 신상이 이렇게 픽이 좀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메모리 용량 커지게 되고 이게 가동률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한솔케미칼, 뭐 솔브레인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말씀 FNS 테크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이 제주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어제 공시 나온 게 이제 제주 반도체 아침에 정리해드렸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보유지분 5.78% 공시를 했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네. 제주 반도체가 이 저전력 반도체더라고요. 예, 이 회사가 전체 매출 70%가 전력 반도체예요. 그래서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땐 픽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상승이 물론 이걸 가지고 정상이다 아니다 제가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의 상승이 이렇게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급등 현상을 동참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KC라든지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LX 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갈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는 제주 반도체에 이제 목을 매기보다는 좀 시선을 좀 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잠깐만요. 시선을 돌려서 그러면 삼성전기, 기판 네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쪽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번 심택 말씀을 드렸었고 삼성전기도 지금 흐름은 되게 좋아요. 근데 좋더라고요. 예. 삼성전기는 대전제가 항상 따라다녀요. 뭐가 있냐면은 삼성전자가 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가야 돼요. 2017년 이후부터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물론 삼성전기가 MLCC라든지 기판 쪽 부분에 뭐 대장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에 삼성전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봐야 되고 삼성전자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